반갑습니다. 주식 플러스의 심프로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어제랑 조금 정반대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이 수급 주체들의 순매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코스닥의 경우는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낙폭을 조금 줄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변수인 유가와 환율의 경우는 이 환율은 좀 정체를 이어가는 반면에 유가는 추가 상승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이게 추가적으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이 시장에서의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위드 코로나 시행을 위한 이 제한 조치 해제를 앞두고 이 신규 확진자가 2,000명 가까이 나온 것도 우려를 확대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일시적인 반등 이후 오늘까지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캠트로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트로스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정보,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된 정보들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2차 전지 섹터는 그간 이 시장의 변동과 순환매로 인한 등락을 좀 이어오고 있던 상황이었죠. 최근 테슬라가 이 배터리를 교체한다라는 이슈에 2차 전지 관련 섹터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원자재 광물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개인적으로는 이게 캠트로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2차 전지 섹터의 좀 전반적인 이 순환매의 조정 정도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친환경에 대한 기조가 더욱더 강해지면서 전기차 등 이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강조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특히나 소재 기업들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캠트로스라는 종목을 들고 있다라면은 당장 이 주가의 변동으로 인해서 뭔가 생각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중장기 관점이 아니라 단기성 관점으로 접근한 경우에는 지금의 순환매라든지 변수들에 집중을 하면서 당장의 변동들을 활용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여전히 제 생각은 동일합니다. 당연히 지금의 이 원자재 가격 파동이라든지 유가, 환율 등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2차 전지라는 섹터만 피해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다 보니 이윤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저런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고, 소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변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독보적인 기술력 내지 양산 능력 등을 지니고 있다라면은 관계가 역전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죠. 캠트로스는 이미 배터리 화재를 방지하는 첨가제를 생산해서 2012년부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에 활용을 하면서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기조 관련해서 탄소 중립도 좀 연관성이 있다. 이전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있고, 결론적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에 기반한 이 주가의 큰 그림 자체는 우상향 기조를 띠게 될 것이지만, 지금의 이 등락이라는 과정은 시장 등 이 대외적인 요인들에 인한 변동으로 이 순환매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낙폭이 좀 다소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 월요일에 있었던 15,000원이라는 일단의 지지 구간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가격을 마감 때 회복을 하기는 했지만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인 화요일 외인들의 매도세와 함께 반등이 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나왔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지지력이 발휘되기보다는 이 상단부에 있는 이 매물 구간, 이 박스권 구간의 매물 라인을 좀 뚫기가 쉽지가 않겠다라고 판단한 물량들이 금일 이탈하면서 어느 정도의 낙폭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시장 전반적인 하락까지 좀 겹쳐지면서 이런 물량 이탈을 더욱더 촉진을 시켰고, 여기서 다시금 외인의 수급이라든지 거래량을 동반한 명확한 지지력이 좀 발휘되는 이런 좀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만한 요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캠트로스를 비롯한 2차 전지 섹터는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지금의 순환매 장세라든지 이 종목 개별적인 물량 변동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주가 변동, 지금의 등락을 여전히 좀 매매에 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인들의 물량 이탈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는 했지만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이 중간중간에 나왔더니 등락 과정에서 이미 외인들의 수급 이동은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외인들도 단타를 치고 있었고, 어제 오늘 나타난 이 눌림 역시 이 2차전지 섹터의 부정적인 전망을 낳기보다는 단기적인 변동 요인들이 작용하는 정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무조건 뭐 반등이다, 아니면 추가 하락이다, 뭔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할 정도는 아니고, 지금의 하락에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다. 결국 이후에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상방이든 하방이든 어느 쪽으로든 열려 있기 때문에 이후의 상황에 맞춰서 좀 판단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 소재 부문 외에 뭐 탄소 중립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과정이 이 주식이라는 특성상 녹록치 않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인정을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처음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전반적으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산업재 섹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초반에는 사실 그렇게 나쁜 흐름을 보이지는 않았던 2차전지 섹터이지만, 다른 섹터의 순환이 좀 이어지면서 동시에 이탈된 물량들로 인해 오늘 좀 나타났어야 하는 그런 반등의 시점을 좀 넘겨버린 것이 일단 금일 하락의 가장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의 하락으로 이후 반등의 턴을 더 빠르고 강하게 가져올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결국은 시간이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다만 그 과정이,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라면은 그 과정에서 변수라는 것들이 추가적으로 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반등 자체가 좀 빠르게 나와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늘 강조를 드리지만 이 주식을 하면서 이 시장이라는 전체적인 요소부터 개별적인 종목 흐름까지 여러 상황과 경우의 수를 내가 미리 인지하고 대비한 상태에서 이후에 좀 각각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을 체크하고 판단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반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캠트레스의 경우는 사실 다른 종목, 다른 섹터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그런 요소들이죠. 대부분의 분들은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을 하면서 그냥 내가 매수한 종목이 그냥 뭐 하는 회사인지, 어떤 재료,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말고는 뭔가 어떤 변수라든지 이 시장 상황에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영향을 받을 정도, 순환매의 상황, 이런 부가적인 요소들은 전부 다 배제를 한 상태로 매매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좀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휘가 되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미리 인식하지 못한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대비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적절한 대응을 놓치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죠.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 팔고 뭐 이때 샀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때 팔고 뭐 이때쯤 다시 샀으면 좋았을 텐데, 늘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등락이라는 이 자연스러운 이 순환매 속에서의 등락을 미리 예상을 했더라면은 최소 100%의 효율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뭐 이 구간에서의 매도라든지 뭐 15,000원 구간에서의 재진입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어느 정도의 효율은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매수를 할 때는 분명히 단타로 매수를 하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하락을 하면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에는 뭐 객관적이고 냉철하다 자부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는 한없이 관대한 경우가 많죠. 결과는 좋기가 좀 힘들 겁니다. 수익이 날 때도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하겠다, 내가 미리 계획을 한 그대로 좀 매도를 하고, 손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승이나 하락으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으신가요? 수익이 나면은 그저 좋고, 손실이 나면은 그저 아쉽고, 거기서 끝이 난다라면은 더 이상의 발전은 힘들 겁니다. 우리가 종목을 이제 선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이것저것 알아보고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 변동마다 내가 홀딩이냐 대응이냐, 이건 역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고, 마무리인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식이죠. 당연히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해내야 하는 것들입니다. 저희 회원분들은 이렇게 수익들을 챙겨가고 계십니다. 단기소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신호를 드릴 때 애초에 매수가에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시를 하면서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장중에 대응이 좀 쉽지 않으신 분들도 충분히 원활하게 따라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챙겨가는 것들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종목을 진행을 하면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따라가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서버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관점, 어떤 대응 전략들을 이제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후 대응까지 따라오시는 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 10월 달도 이제 조만간 마무리가 되면서 다음 달 이제 위드 코로나 시행을 위한 여러 제한 조치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정말 위드 코로나로 갈까? 아니면 오늘 이 신규 확진자가 2,000명 가까이 좀 나오면서 여러 우려감이 다시금 확대가 될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할 시기라는 생각입니다. 어려운 시기 저희 주식 플러스에서 좀 이 기간적인 혜택 드리면서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4개월에 50만 원으로 월 12만 5천원 꼴. 9개월에 90만원으로 월 10만원 꼴. 월 10만원이면 사실 단타 한 종목만 수익이 나도 충당이 되는 금액이죠. 정말 수익이 나는 게 맞을까? 정말 해봐도 괜찮을까? 뭐 백날 첫날 고민만 한다 그래서 뭔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단에 있는 010-7752-2362 번호로 성함만 문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직접 연락드려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좀 주식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뭐 고민이라든지 여러 뭐 궁금하신 점들 편하게 말씀 한번 나눠보시고 나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10월의 마무리 이후 11월 접어들면서 여러가지 뭐 판단을 다시금 세워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뭔가의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상태에서 틀에 갇힌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고 정말 이럴 때일수록 상황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